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불교의 중조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김태읍이가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이처럼 김태읍은 자신은 유독 경호에게 마음이 끌리는 점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경호의 행위를 그렇게 비호하며 비방하는 와중에도 어찌된 일인지 어떤 사람은 술을 받아가고 고기를 사서 가고 걸머쥐고 경호를 찾아가서 꾸벅꾸벅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청문하고 심지어는 경호를 부처님과 같이 존숭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경호는 미운 짓을 하는 가운데 뭔가 비범한 것이 있고 또 남이 알지 못하는 도리에 대해서 증오한 바가 있지 않은 것인가 라는 자신이 경호에 대한 존경심을 내비치고 있다. 뭔가 내비치고 있겠죠. 보는 눈이 있다면. 그래서 그나마라도 이 김태읍 스님이 경호선사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반은 공적이고 반은 잘못된 거죠. 저는 일부분의 공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가 지었다가는 오도가라든지 그 밖의 세상에 풍자한 식구라든지 살펴보면 그 깊은 의미를 자세히 알 수가 없다라고 써있죠. 없겠죠. 그러나만 조고사들의 그 선송을 보는 것 같이 속이 시원하더라. 그리고 경호의 글을 대할 때마다 자신의 신금을 울리게 되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평소 그가 경호를 향한 흠모의 정을 당대의 대문장가 김태읍은 기회가 오면 인간적인 면에서 경호를 한번 연구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역사를 써서 세상에 소개하고 싶었다. 그런데 뭐더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소설은 못 쓰고 그냥 간략하게 소개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없었겠지. 덧붙여 시간의 유급을 시간의 급박을 아쉬워하며 여하간의 대사는 근래의 조선 불교 선문의 중흥조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김태읍은 경호를 흠모하는 쪽에서 그의 자수를 인간경호 경호대사 일대 평전을 끝까지 내비치고 있다는 것에서 김태읍이 경호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은 세간의 오해더라. 본인이. 근데 이것을 또 이 부분 얘기는 다 빼버리고 김태읍이 경호선사가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은 빼버리고 누구야? 그 윤창하가 그 김태읍이 경호에 대해서 잘못 쓴 부분만을 발췌해가지고 그 난리를 다 떨어놨으니 그대도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참여하쇼. 그 다음에 이제 설정스님, 우리의 설정스님의 설정 송원이에요. 송원 설정이에요. 송원 설정이 이게 뭐 번째 하여튼 설정스님이 덕승 총림석사 4대 방장 설정스님은 경허선사는 불교가 쇠퇴하던 시기에 해성처럼 출현해 꺼져 있던 선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근현대에 많은 스님들의 선사 영향을 많이 공부했다고 언급하며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체 중생을 이야기했다는 자비행을 오직 선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덧붙여. 그래도 뭐 그나마라도 내가 정말 운이 더럽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설정스님이나 나나 복조가리가 없어가지고 이 와중에 경호선사를 선양해보겠다고 맞닥뜨린 분이 설정스님이에요. 제가 설정스님이 35세 때 제가 만나거든요. 설정스님 35세 때. 그런데 어쨌든 설정스님하고 나와 인연은 아주 찌들찌들 많은 게 우리 함스님이 초대 방장이었을 때 내가 설정스님을 만나게 되고 원담스님도 그때 만났고 한데 경호선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존경하고 존숭하고 경호선사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한 분이 그래도 1등이 설정이요. 뭐니 해도. 그래서 어쨌든 설정스님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 다 갔잖아요. 설정스님이 잡아먹으려 했던 자스님, 종상 다 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타스니까지. 그래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렸죠.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오냐 땅을 딛고. 이거 어디 보조국사에
저기 수신결에 있는 내용이죠. 경허의 본향 덕승충림 소득사 방장 설정은 처절하게 정진하고 광교불교 중흥을 예들었겠다는 선사의 위대한 발자취는 온데간다 없이 이상한 스님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은 선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고부정령 외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 윤창하가 그거 불교 평론했을 때 설정 스님이 뭐래요? 거기다가 돈을 보탰답니다. 항상 설정 스님이. 근데 폐간을 시키자, 안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폐간까지 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설정 스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그래도 나는 설정 스님한테 미흡한 게 많지요. 전봉준 장군 그거 세미나 열어서 스님이 기자회견을 해서 밝혀주세요. 그렇게 쬐끔 코딱지만큼 무슨 그 우리 경허 기념관 개관식 할 때 설정 스님이 경허 스님이 오직하면 전봉준 장군이 처형당한 거를 그 목격을 하시고 다시는 경성 땅을 밟지 않겠다라고 했지 않냐라는 그 말 한마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스님. 빨리 비안도 하세요. 내년에는 제가 비안도 추진할 거예요. 비안도 군청에 가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하고 설정 스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 경호선사가 그 저기 8년간 머무르셨던 절골샘, 절골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절골샘이냐 하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비안도에 첫 발을 디디면서 제일 배에서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물은 말이 그 지나가는 그 뭐시기야 섬 주민에게 물었어요. 혹시 여기에 혹시 절이 있었냐라고 하니까 그냥 절이 있냐라고 물었죠. 절은 없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비안도에다가 절을 할까? 그것도 기발한 생각이네. 근데 비안도 비안도에 나쁘지 않다. 근데 비안도에는 거시기 하고 내가 서산 천장암 부근에 경허손센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죠. 나의 소망이 소원이 이루어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이게 참 이 경호선사 선양이 돈 때문에 무너진다는 게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에이 말이 안 돼요. 아무튼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경호선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그나마 설정 스님이더라. 경허손사는 우리나라 불교가 쇠퇴하고 적자냐 자취적자냐 적자네. 선의 족적이 뭐냐 침몰하였을 때 선의 족적이 침몰하였다는 얘기는 뭐죠? 경허선사는 정말 우리나라의 조선 우리나라를 저벽이라고 하잖아요. 저벽. 경허선사가 말한 건 저벽이에요. 호랑이 모양도 아니고 보통 우리나라를 호랑이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한반도는. 근데 경허선사는 저벽이라 그랬어요. 가자미 모양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자미 접자를 써서 저벽에서 가장 그 위태롭고 가장 최악의 그 운명을 맞았을 때 경허선사가 태어나요. 1849년 헌종 1년에 선적이 침몰하였을 때 혜성처럼 나타나 선풍을 진작시키고 중생들에게 희망을 준 대력보살이다. 대력보살 아시죠? 일찍이 모든 국문을 섭렵하시고 사교 입선하여 처절한 국문꽃 선진 끝에 대호하여 안심 인명을 증적하셨더라. 이 국문이 아니라 잘못 쓴 것 같아요. 경문이겠지. 경문. 부처님의 경전을 섭렵하셨어요. 그리고 안심 인명을 증득하였더라. 그 경지는 근데 경허선사는 또 이거를 꼭 이게 안심 인명이라고 하지 않고 안신 인명이라 했어요. 왜? 어디서? 전봉준 장군에게 보내는 서간문에는 안신 인명을 해라. 마음을. 그러면 안심 인명과 안심 인명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 여러분
안신인명, 안심인명. 우리가 안심인명을 뭐라 그래요? 안심인명. 정법안장이라고 하잖아요. 안신인명, 안심인명. 자, 또 한 번. 안신인명, 안심인명. 또 옛날에 다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에이씨, 마음에 안 들어. 에이씨, 또 마음에 안 들어. 쓰기 싫은가 보다. 이 입자도 아니지 또. 바로 세운다니까 입자겠지. 안심 어디 가냐? 안 나오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심.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안심인명, 안심인명. 야, 나 오늘 이렇게 한번 쓰지마. 안심인명과 안심인명 두 가지. 안심. 그러면 이제 보통은 안심인명을 쓰죠. 안심인명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법안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전봉준한테 보낼 때는 반드시 안신인명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심과 심이 같은가 다른가? 심과 심이 같은가 다른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의 이 몸을 떠난 부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몸이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 내가 몸이 없는데 무슨 부처를 이뤄? 이 몸이 부처를 이루는 거잖아요. 즉 몸이 부처를 이룬다는 증거는 이 근경식이 말해주고 있어요. 근경식. 특히 이 근은 육근이잖아요. 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다니까. 우리 몸 안에. 그러면 이 경은 몸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색성향 미촉법으로. 그 다음에 몸을 통해서 의식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식작용이. 응? 그렇기 때문에 몸 밖에 부처가 있다 없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자리가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 안에 마음자리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몸 밖에 나를 찾는데 몸 밖에 나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경성사는 안심인명처, 안신인명처. 그래서 심신을 같이 본 거야. 심신을 같이 본 거예요. 같이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해요?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 더. 우리가 체와 용이라고 하잖아요. 체와 용. 체용. 몸체. 용. 움직이는 작용. 체와 용. 이나 똑같아요. 체가 곧 용이고 용이 곧 체예요. 이거. 여반장. 즉 심신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즉 다시 또 나가면 뭐예요? 여기서 얘가 뭐냐면은 법파야. 얘가 법파. 어? 법파. 그리고 여기가 행리야. 행리가 얘죠. 마음자리가 얘죠. 그럼 얘는 또 뭐냐? 얘는 얘는 법파는 뭐예요? 이론이야. 이론. 얘는 실천이야. 실천.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줄줄이 이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둘이 다 아니다. 둘이 다 아니다.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법파는 중요하게 일정, 행리는 따르지 말라는 건 틀린 말이라는 얘기야. 잘못된 말이라는 거야. 우리는 항상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붙어요. 어떻게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여러분은 뭐 같아요?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응?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답해야 싸대기 5만 대를 안 맞을까? 들어가도 30방 나가도 30방. 응? 입야타 불입야타.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어떻게 말해야 내가 이 싸대기 5만 대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있잖아요. 항상 내가 부처다라는 거를 의식하는 거는 어떨 때 의식해요? 응? 내가 부처다는 거를 놓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놓지 말어? 두두 물물이 그냥 이게 그냥 처처에 다 부처가 있어. 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리들이 다 무슨 자리야? 그게 부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해서 패치망찬 해가지고 그 깨달아서 많이 이 부처 자리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활용을 못해. 깨치고 난 뒤에야 아하 그렇구나. 아 이게 중도구나. 분별심. 아유 분별심 더럽게 많은 사람이 있죠. 조그마한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분별심이 많아? 생각이 많아. 저는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 보면 내가 예단을 치는 게 더럽게 복잡하네. 그냥 내려놓으라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무심의 경계로 행동을 하라 이 말이야. 왜 이렇게 복잡해?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가지고서야 무슨 도를 닦어. 그냥 한순간에 내려놓으면 돼요. 막 사라져요. 그러니까 연기같이 그냥 사라져버려 걔가. 쟤처럼. 들뜬 마음이잖아요. 들떠 있어. 그냥 어찌하냐. 어찌할지를 모르겠어 나도. 왜냐면 이게 그렇게 말해도 잘 안 듣고 쉽지는 않은가 본데 쉽다니까요. 그냥 내려놔. 응? 그러면 내 마음자리가 흘러가는 게 다 보여. 아하, 이게 그 자리구나. 이게 뭐래요 이게. 근데 다 알게 돼. 그럼 알게 되면 뭐가 생겨? 내 걸 통찰력이 생겨요. 쉽게 행동하지 않고 쉽게 움직이지 않고 내가 뭐 앞을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거 봤잖아. 부처와 함께 자고 미륵보살성에 있잖아요. 부처와 함께 자고 부처와 함께 일어난다. 이게 참 간단데스 같은데 그게 미륵보살성에 그게 있어요. 내가 날마다 부처와 함께 자고 부처와 함께 일어나요. 내가 부처와 함께 말하고 부처와 함께 듣나요? 보나요? 이게 보여? 보이죠? 그러니까 부처를 내가 찾고자 하는 데는 이미 있는데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마음자리를 찾는다는 게 그거고, 또 경화선사가 석 달 열흘 만에 크게 대우를 하셨다는데 그 이치가 똑같아요. 깨닫고 보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태산 같은 믿음이 있고 움직임이 없어서 그 나머지 그 여력을 다 얻다 쏟아 중생구제에 쓰는 거죠. 여러분이 거기까지 나간다면 그게 바로 대자 대비 대보살이고 대력보살이죠. 지금도 더럽게 복잡해.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내려놓으라 뭐.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심과 시는 같다 다르다.
입 벌리면 삼, 입 벌리면 뭐요? 방, 입 벌리면 할. 같다 다르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가 부처라는 말을 수도 없이 쓰는데 적어도 부처짜리는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응?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초자는 자기고, 아시겠죠?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안신인명과 안심인명을 같이 사용하셨는데 안신인명을 더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그래서 경호선사는 그 증득하셨 안심인명처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안심인명처는 정법안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경호선사가 그 선문차려의 그 제목을 책 이름을 선문차려라고 안 하고 경호사 모적으로, 왜냐하면 선문차려는 선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선에 들어오는 인문을 줄줄이 사탕으로 묶었다라는 얘기인데 경호사는 그것을 이제 옛날에는 중국에서 그래 내려왔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그거를 서산대사가 선문차려를 편찬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경호선사는 편찬을 하시는데 그 대신 이름은 정법안장으로 바꾸자. 그래서 그 서문을 1903년에 쓰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법안장이야. 선문의 가장 그 깨달음의 목표는 정법안장이죠. 그 경지는 우주와 자신이 하나가 되어 우주와 자신이 하나가 된다. 우주와 자신이 하나가 되어 모든 경계는 사라지고 제법이 그 하나 된 시공인 영원한 현재. 중요한 말이죠. 무엇이었죠?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한 현재가 맞는 말이에요. 어떤 인간이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덕산 스님이 덕장수에게 그거 한 거 있잖아요. 어느 심에 점심하시겠습니까? 응? 과거의 마음도 듣고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듣다는데 스님은 도대체 어느 심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서 덕장수한테 쫓겨나서 딱 못 얻어먹었죠? 그걸 못하고 있어 지금. 너를 끙끙 앓으면서. 그래요. 해봐. 그럼 뭐야? 이 답은 나왔는데 이 답은 아니에요.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가 무엇이요? 영원한 현재. 우리가 이런 상을 그 불교에서 상징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여기시 과거냐? 그러면 현재가 돼버렸어. 현재냐? 미래가 돼버렸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쉴 틈이 없어. 어디다가 점을 찍으실까요? 라고 하는데 그게 영원한 뭐더라? 현재더라. 여실직연. 그러니까 뭐만 있어? 현재만 있는 거지. 지나간 과거도 현재였었어? 앞으로 올 미래도 현재였어? 현지야? 현재야? 그래서 내 이름이 현지라니까. 영원한 현재 속에서 융화되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영원한 현재 속으로 축약되어 있더라. 그럼 어느 심에 점심 먹겠어요? 여기까지 답이 나왔는데도 어느 심에 점심을 먹는가를 몰라. 근데 혹시 답을 현재라고 하고 싶으면 탈락이에요. 그것은 순간이 아닌 순간이며 모든 속박과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원적 순간이더라. 자유로운 영원적 순간. 그럼 순간에 먹겠다고 탈락. 경호선사는 12와 2의 득실을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펌성과 승속과 계율에서도 초월한 해탈진인이셨더라. 이런 말이에요. 해탈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해탈을 많이 하잖아요. 해탈하셨다. 뭐 이런 말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인이겠죠. 진인. 진짜로 해탈한 진인이라 경호선사를 해탈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설정은 열반 100주년 기념을 맞아서 카메라를 잡고 있다. 설정 스님이 열반 100주년 기념 조계사에서 해달라니까 해줘가지고 설정 스님이 1억 냈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경호선사를 살리는 진짜 최고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열반 100주년이. 근데 그나마도 설정 스님은 지금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여건이 돼 있고 오늘 세미나가 동서남북에 나오는구나. 오늘 세미나가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며 선언을 개헌하고 전법 발휘했던 동서남북을 가로지른다는 건 뭐죠?
동서를 가로지기는 했어. 남북은 조금 거시기해. 왜냐면 북쪽에 가서 경호선사가 선을 펼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서를 가로지르면 영호남이니까 영남, 호남, 영남, 호남, 호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언을 개설하고 선언을 100개, 180개의 선언을 개설하고 전법하려 했던 진지한 모습을 비롯해 경호선사의 진면목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경호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노장 사상과 결합된 선수행에서 여기 중요한 말이죠. 경호선사는 노장에 가깝더라. 특히 장자에 가깝더라. 왜? 경호선사의 그 기질이 그래요. 그리고 경호선사는 노장을 아주 좋아했고요. 선수행에서 만들어진 경호의 무행장, 무의진인, 했죠? 그 무의진인이라는 말 자체도 도교에서 나온 얘기고, 경어의 무의행은 그의 생리적 성격과 도장의 영향 그리고 선수행자로서의 선사상이 오랜 세월 융화되어 만들어진 경어의 파격적 행동이었다. 파격적 행동이긴 한데 여기에도 비밀은 숨어있죠. 원래 파격적 행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트릭이 있지만 파격적 행동에는 또 뭐가 있어요. 문둥이와 같이 동숙을 한 거나 또 뱀을 또아리를 틀도록 놔둔 거나 뭐 이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이주시켜 가지고 몇 년을 같이 산 거나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죠. 그리고 근데 그 외에 뭐 마정령에서 아이들한테 나를 죽도록 패라 너희들이 경어를 아느냐? 아니요 나를 몰라요. 이놈아 너희들 경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안다고 하느냐? 그게 그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이 사형을 당하면서 겪은 후에 경호선사의 몸에서 그냥 마음으로는 굴복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경호선사가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그 말이에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다.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는 게 이건가 뭐. 입이 바짝바짝 말고 지랄이야. 아 힘들어. 어디까지 했냐. 경어의 이러한 파격적 무예행은 가나선의 진술을 바탕으로 또 다른 진리의 참방향으로 경어를 인도하게 한다. 뭐 이런 거를 버렸죠. 역행의 비도. 역행보살이요. 여기 순행보살이 아니고 경어선사 기질상 그렇게 순진하게 순행으로 할 분이 아니시죠. 역행을 거듭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도라고 그러죠. 거기. 그래서 도인지 도가 아닌지 도이면서 도가 아닌 그런 행동을 하시죠. 그래서 비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파격적 무예행은 가나선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러나 대중은 이러한 경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설정은 경어의 진면목을 밝히려는 노력을 문도의 입장에서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근데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예. 에휴.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명정 설정 스님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명정 스님. 성명정 스님도 경어선사를 빛내기에 앞장서신 분이죠. 왜? 성명정 스님도 저하고 인연이 찌들찌들해요. 아니 왜 찌들찌들한지 도대체가 나는 어이가 없죠. 이미 이 내가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기 이전에 저는 찌들찌들했어요. 언제? 대학교 다닐 때. 말했죠. 해인사로 수련대회를 와가지고 내가 56명을 데리고 그 대불련 공주불교연합회 대불련 이제 저는 공주교대회장 이제 공주 4대 회장의 연합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때 이 성명정 스님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스님하고 찍은 사진도 있어. 아이고 우리 스님. 그때는 진짜 경어하고 내가 연결돼 있으려는 상상도 못했고 나중에 이제 경어집 이거 경어 박사 논문 하면서 성명정 스님이 그 경어집을 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성명정 스님하고 나하고는 이미 몇 년 전 30년 전에 그 인연을 맺어져 있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누구죠? 그 오법달 스님도 이미 오법달 스님이 더 빠르죠. 왜냐면 성명정 스님도 비슷하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대학교 때니까 둘 다 대학교 때거든요. 오법달 스님은 내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 예비고사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2년이 앞서죠. 법달 스님이 저한테 육조단경을 왜 손에 쥐어져? 여기다가 헐 76년. 그 다음에 3년이다. 이 성명정 스님은 79년. 나를 이미 조이려고 작정을 했나봐요. 이미 30년, 76년, 79년. 그러니까 76년이면 어떻게 돼요? 응? 지금 24, 70, 26이라고 76, 86, 96, 2006, 2016, 2020. 30년이 뭐냐? 아, 말 안 할래. 거의 48년 같은데. 그죠? 48년 전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나 안 해. 운명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 성량정 스님이 경화선사하고 있다는 건 나중에 알았는데, 어쨌든 내가 해인사를 갔을 때 정말 하루 종일 울었다 했잖아. 그 삼승석탑을 붙잡고 성량정 스님이 해가 떨어지면 마지막 차는 타야 되니까 그만 울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그 해가 이렇게 석양이 노을노을 지는 데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46년 전 사진. 스님은 가셨죠. 근데 어쨌든 경화집을 번역한 사실을 알고 놀라웠고요. 역시 경화를 우리 그때는 경화선사가 정체되어 있었어요. 경화가 누군지도 몰라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때 제가 이 성명정 스님한테 해인사 수련대를 갔는데도 몰랐고, 내가 공주교대를 다녔는데도 공주교대 그 금악동에 그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그 산이 우금치더라고요. 관준산. 근데 나는 우금치가 그런 경화선사하고 인연이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거기를 몇 번을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 경화선사가 경화를 정체해 가던 한국 불교에 크게 돌풍을 일으키고 수많은 선지식들을 배출해서 수행가풍을 면면히 이해하기 위한 조선 말려고 최대 고승이라고 성명정 스님이 치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생생한데 성명정 스님이 나 안 해. 약간 땡중 비슷하게 머리가 조금 낮더라고요. 근데 검은색 그 장삼인가 뭔가를 입었었어요. 좀 특이했죠. 근데 나는 성명정 스님이 또 어디서 알게 되냐면은 그 어디야 통도사 극락암에서 저한테 처음으로 그 작설차라는 거를 세상에 버릇하려고 처음으로 주신 분이고, 나네 스님. 야, 그때 우리가 이 경화를 알았더라면은 서로 의기투합해서 난리가 났을 텐데. 아이?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몇십 년 동안 해암 스님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교직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 내가 뭐죠? 2009에 가는 거예요, 대학원을.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경화선사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비록 경화는 조선 말년에 태어났지만 선종이 가장 흥왕하였던 당대 시대에 오가가풍, 오가칠종을 말하는 거죠. 오가가풍의 종장 반열에 끼어도 오히려 그 웅혼하게 빛나실 거룩한 어른이라고 경화집 후기에서 경화선사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위대한 성명정 스님이. 아니, 성명정 스님 저를 해인사에 가자마자 처음으로 만났던 분이고, 내가 수련대에 가서 했던 분인데, 인간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운명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거기다 갖다 끌어다 놨어. 그 조그마한 대학생을 어쩌라고 그냥 거기서부터 나를 다락다락 볶으려고. 정체에 가던 한국 불교에 그게 돌풍을 일으키고 수많은 선지식들을 배출해서 수행가풍을 면면하게 이어가게 한 조선대의 마렵의 최고의 거든이신 경화선사더라. 경화도사더라.
그 덕분에 이 찌들찌들한 인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삶은 뭐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경어에 묶여가지고. 에이. 그래서 경어도사들아, 노사께서는 만렵에 태어나셨지만 선종이 한창 흥왕한 어떤, 이거 했어? 금방 했죠. 경호년 봄, 법안스님? 글쎄, 그 법안은 아니겠지. 법안스님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제일 유명한 거 법안종이지 뭐. 법안종, 법안문익이, 그죠? 법안문익이 오가칠종에 속하나요? 오가칠종에 속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법안 김민영 거사가 이곳에 대방하면서 하남도사께서 친히 쓰신 육필, 갖다 줬구나 이거를 그 성명정 스님한테. 저도 있어요. 방하남 스님 육필본이. 이곳에 대방하면서 하남도사께서 친히 쓰신 육필본 경어집을 가져왔더라. 내용을 살펴보니 선학원에서 간행된 초간본과 대동소이하였는데 약간 달라요. 거기는 하남도사의 선사 경화상 행장이 있고, 그 선학원본 이거는 만해 한용운의 선사가 없어. 그거는 그냥 경화상 행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 경화선사 시나 이런 거는 대동소이하겠죠. 왜? 똑같으니까 내용이. 선학원에서 가등된 초간본과 대동소이하였고, 하남도사의 친필인 하남도사의 진술인 선사 경화상 행장이 서두에 실려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눈이 번쩍 트이는 종문에 보전을 대하니, 성명정 스님은 거기에서 뿅 갔구나. 선사 경화상 행장에서, 그죠? 대하니 천학, 또 여기서도 또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좀 내리죠. 천학 비체. 그러니까 학문이 미천하고 재주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학문이 미천하고 재주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우리 경화선사 그랬잖아요. 돌아볼 겨를도 없이 내가 무조건 그거를 수용했다. 그게 뭐죠? 허락한 게 맹주. 해인사에서 1899년 11월 11일 날 결동수정에 동성두술 동성불가 개사문이라는 것을 결사를 하자. 그런데 돌아볼, 내가 미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걸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그 맹주를 허락했다라고 써 있는 게 바로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 성명정 스님이 그냥 선사 경화상 행장 방하남 스님 것을 쓴 거를 보고 그냥 헐딱 눈이 번쩍 트여가지고, 내가 그 재주도 없고 또 뭣도 없어, 학문도 아는 것도 없어. 그래서 천학 비제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내가 무조건 번역에 착수하였더라라고 나온 게 성명정 스님 경어집이에요. 성명정 스님 경어집 어디 갔냐? 아이고, 요즘에 여기 사원들은 그냥 에라 다도 모르겠다고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은 단계죠. 이게 언제 빛을 볼 날이 오기를 바래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확 태우고 갈 거야.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처음 하나 경어집을 접했을 때의 충격과 그리하여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이 경어집 해석본을 서둘러 발간하게 된 내력을 적고 있더라.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대중의 경어의 진면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에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그의 경어집 편찬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어집 요즘 나온 걸 보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해석을 한 게 성명정 경어집이었어요. 거의 성명정 경어집을 바탕으로 내가 해석을 넣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화살이 나한테 올까봐 일단은 방파하기로 성명정 스님을 앞에 대세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하지만 이제 성명 스님 일반에 가셔서 조금씩은 제가 손을 대고 있어요. 손을 대봤자 뭘 그게 그거야. 경어집의 편찬은 참혹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한문 경어집에 접근이 어려운 성명정 스님 경어집은 좋은 게 뭐냐면 한글본이에요. 한글 번역본이에요. 최고지 뭐. 한글 번역본, 그 다음에 수덕사에서 된 1981년에 된 수덕사본도 해석본이에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상화가 한 거 있는데 뭐 이상하고 나발이고 뭐와 기분가도 있는데 몰라. 있긴 다 있죠.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경어에 관한 모든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성명정본이 가장 낫더라. 왜냐? 스님이시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성명정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어집에 접근이 어려운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경어의 선사상을 이해하도록 하는 한글 번역본에 갖추는 수덕사본의 경어보보와 더불어 경어보보 있죠? 임중빈이 냈어요. 그거는. 그와 더불어 자목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덕사본 임중빈이 쓴 수덕사본은 그렇게 크게 그거 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요.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